안녕하세요. 이번 투물리의 팀의 발표를 맡은 저는 조상현입니다. 저희 팀은 와인마저도 고민하지 말자 나만의 와인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어떻게 이제 와인을 추천하게 됐고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왔고 그래서 이걸로 어떤 모델을 돌려서 어떤 결과를 내게 됐는지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인을 선택하게 된 이유인데요. 저희가 와인을 고를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비싸기도 하고요. 하지만 와인에 대한 소비는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이제 뭐 소주나 맥주와 같은 그 주류에서 좀 더 다양한 주류를 맛보고 싶다는 니즈의 증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인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수록 와인의 전문적인 추천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통계적 모델링 측면으로 예측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고도화된 딥러닝 기반의 와인 추천 모델로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데이터는 비비노의 유저 데이터, 그리고 리뷰 데이터, 와인 메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리뷰 데이터는 약 130만 건 정도를 갖고 오게 됐는데, 이는 나중에 좀 더 정제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부했는데요. 해당 와인의 포도 품종, 그 다음에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맛,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추후에 피처로서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도 좀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이팅 점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레이팅 점수가 대부분 높게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점이 높냐 낮냐를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와인에 대한 이제 유저 레이팅을 그 해당 유저의 평균보다 초과인지 이하인지로 보는 라이크 변수를 새로 생성해서 이를 타겟 삼아서 이제 저희가 모델을 점점 개선해 나갔습니다. 최종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데요. 비비노에서 최소 5개 이상의 리뷰 남긴 유저, 그리고 5개 이상의 리뷰가 있는 와인을 모아서 트레인과 테스트셋을 나눴습니다. 트레인셋은 약 76만 개, 테스트셋은 약 18만 개 정도인데요. 이때 18만 개의 이 테스트셋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모두가 공유하고 같은 기준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추천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 콜라보레이터 필터링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는 비슷한 것을 찾아준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크게 되는데요. 이를 수식적으로 풀어낸 게 이제 행렬분해 기법인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개의 행렬곱으로 나타나게 되는 SVD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는 저희의 베이스라인 모델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발전시킨 딥러닝 모델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희는 총 4가지를 다뤄봤는데요. 먼저 뉴럴 CF 모델, 즉 뉴럴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을 딥러닝에 적용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는 MLP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콜라보레이터 필터링으로 알 수 없었던 유저와 아이템 간의 비선형적 관계까지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유저와 와인에 이제 서로 간의 레이팅 정보를 넣어서 학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다른 피처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레이팅만 사용했는데도 꽤 높은 성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활용해본 이제 모델은 DeepFM인데요. DeepFM은 FM 모델과 이제 FM 컴포넌트와 D 컴포넌트 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두 개의 컴포넌트는 모두 같은 인풋과 임베딩 벡터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위에서는 이제 저차원의 피처 인터랙션을 학습하게 되는 FM 컴포넌트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는 1차원적인 임포턴스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차원의 피처리 인터랙션을 학습하는 이제 디컴포넌트가 있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롭아웃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같이 적용해 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다음과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DCN을 보자면 DCN은 딥 크로스 네트워크로 구글이 2017년에 처음으로 발표를 하였고 이제 2020년에 버전 2로 새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두 개의 버전은 큰 차이는 있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크로스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크로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처 간의 조합을 형성하고 그 피처 간의 상호작용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이 믹서기 구매 여부를 볼 때 바나나를 산다 혹은 책을 산다 이런 이제 여러 정보들을 각각에 보는 게 아니라 바나나를 사면서 요리책을 같이 산다라는 상호작용을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키텍처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택트는 이제 V2에서 처음 제한된 방식이고 패럴럴은 V1부터 제한된 방식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스택트의 구조가 좀 더 성능이 좀 더 좋게 나와서 이 구조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먼저 이제 스택트 구조에서 먼저 크로스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크로스 네트워크는 DCN의 핵심으로서 각 레이어 간의 피처 크로스를 이제 보게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피처 간의 인터랙션을 추출할 수 있게 되죠. 먼저 피처가 처음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크로스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x0 즉 맨 처음에 인풋 값이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x0가 이제 식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점점 이 차원을 높여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다항식의 차수가 점점점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임베딩 레이어에서는 이제 크게 스트링 피처 그리고 인티저 피처를 나눠서 그 임베딩을 진행하였고요. 이를 이제 컨캐트해서 역시 상호작용이 계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은 딥 네트워크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해서 그 밑에서 크로스 네트워크에서 합습한 이제 피처들이 위에서 더 이제 좀 더 임플리시트한 정보까지 이제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좀 큰 특징이 이 크로스 네트워크에서 임베딩 레이어를 가져와서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음과 같이 각 피처들 간의 가중치를 보고서 어떤 피처들 간의 이제 상호작용이 중요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GCN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최근엔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즉 GNN을 사용한 추천 시스템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했는데요. 먼저 그래프는 이 노드와 그리고 그 노드 간의 상호작용이 링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는 여기서 유저와 Y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이어주는 레이팅 혹은 like가 인터랙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 다음 어떻게 추천해 줄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와인과 비슷한 와인을 찾아주던가 아니면 나와 비슷한 유저가 좋아하는 다른 와인을 찾아준다던가 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노드 간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노드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이제 먼저 매핑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 노드를 임의의 차원으로 매핑하여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야 이 벡터 간의 이제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매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코더가 바로 GNN이 되게 됩니다. 이 GNN을 통해서 매핑된 노드는 같은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얼마나 비슷한지 측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의 맛, 뭐 상호명, 포도 품종 등을 이용해서 1024차원의 매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즉 저희의 타겟 노드와 주변부의 이제 네이버후드 노드를 이제 보고서
그 주변부에 있는 네이버후드의 노드들의 임베딩 정보를 취합해서 어그리게이션 하게 됩니다. 이때 의미의 레이어 이제 2 레이어까지 이제 샘플링을 진행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정보를 모아줘서 결국엔 이 노드는 주변부의 노드들의 정보로서의 어그리게이션 된 정보들이 안에 남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업데이트된 노드를 사용하면은 저희는 이 노드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주변부의 노드들을 보고서 어그리게이션 함으로써 컨볼루션을 한다라는 의미는 알겠지만, 그럼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타겟 노드 A가 주변 B, C, D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처럼 표현을 하자면은 오른쪽 그림이 됩니다. 여기서 BCD와의 관계가 어떤 블랙박스를 거쳐서 A한테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블랙박스, 즉 이웃의 노드가 정보를 취합해서 이 블랙박스 통과해서 이제 하나의 정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경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순전파가 되게 될 텐데요. 먼저 순전파 될 때 이 임베딩 레이어들 정보들이 이 블랙박스를 통과하게 됩니다. 먼저 0번째 레이어 임베딩 값들은 자기 자신의 노드 피처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레이어의 이웃 임베딩의 평균과 파라미터 W를 곱하여서 어그리게이션하고, 동시에 이전 레이어의 자기 자신 임베딩과 파라미터 B를 곱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임베딩을 더하고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여 임베딩을 추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타겟 노드에 이르렀을 때 순전파가 종료됩니다. 이제 순전파가 진행됐으니 이제 로스를 알 수도 있고, 이 값을 역전파로 보내서 우리의 GCN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같은 유저가 목표 와인과 함께 먹었던 와인들을 파지티브 샘플,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와인을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로스는 파지티브 샘플 간의 유사도와 네거티브 샘플 간의 유사 두 가지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 로스를 활용하여 파지티브 샘플끼리는 가깝게 하고 네거티브 샘플끼리는 멀어지게끔 하여 역전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는 좋아하는 와인들과 비슷한 와인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인데요. 정확한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평가지표를 이제 각각 두 가지씩 활용을 하였고, 이때 모델 특성에 맞게 다른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먼저 CTR 모델, 즉 클릭률을 예측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ROC와 그 다음에 Accuracy 이 두 가지를 보게 되었고요. 탑K 모델, 즉 단순히 이제 어떤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여러 개의 것들을 선별해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accuracy나 ROC를 쓸 수가 없어서 리콜과 히트레이트를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리콜은 이 사람이 좋아했던 와인들 중에서 몇 개를 맞췄는지, 만약에 4개 중에 2개를 맞췄다면 이제 0.5가 되게 됩니다. 이제 CTR 모델부터 퍼포먼스를 보자면은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모델인 뉴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에서 0.8917의 성능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지만 DFM에서는 0.9261까지 성능을 더 개선시켰고요. 이때 드로바이크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써서 좀 더 성능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DCN에서는 이제 딥 네트워크를 좀 더 늘리고 좀 더 다양한 피처를 씀으로써 0.9528까지의 성능을 올렸는데요. 이때 좀 눈여겨볼 점은 DCN이 성능이 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파라미터 숫자가 좀 더 낮았다는 점입니다. 즉 좀 더 빠르게 학습도 가능하고 좀 더 빠르게 인퍼런스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K 모델에서는 이제 SVD라는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이제 리콜이 0.476 정도 나왔는데요. GCN 모델에서는 처음에는 0.466으로 약간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네이버드 숫자를 늘리고 그 다음 히든 디멘전을 늘림으로써 성능을 점점 개선해 나왔고요. 정말 좀 신기했던 점은 네이버우드를 더 줄였음에도 오히려 리콜이 더 높아지고 히트레이트가 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러 모델 등에 대해서 성능을 모두 개선해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델들의 좀 한계는 그 새로운 이제 새로운 유저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먹은 와인이 없는 유저일 텐데요. 이 유저들한테도 이제 와인을 추천해주기 위해서 와인들끼리 먼저 클러스터링을 했습니다. 이때 활용한 정보는 DCN에서의 이제 와인 인베딩 정보, 그 다음에 와인의 포도 품종 정보를 PCA하는 피처를 활용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했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분별적인 클러스터링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으로 각 클러스터를 해석했습니다. 이 1번 클러스터는 레드 와인이 뭉쳐져 있고 주로 이제 돼지고기를 먹을 때 많이 이제 먹게 되는 클러스터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두 분석을 해냈고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와 이제 음식에 따라서 클러스터링을 매칭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분위기, 음식, 그리고 여러 이제 지수들을 입력을 받아서 저희가 10개의 와인을 추천해주는 나름의 로직을 짰습니다. 이는 저희의 이제 데모 웹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시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모 웹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사용된 기술들을 좀 다 한 것 같고요. 마지막 의의로는 추천 시스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시도해보고 그거에 대해 성능 개선을 해봤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이 비단 와인뿐 아니라 여러 도메인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모 사이트를 제작해서 서비스로도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한계점으로는 모델별로 모두 통일된 지표를 사용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좀 한계점이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유저 메타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와인에 좀 더 깊하게 파고든다면 와인의 라벨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멀티 모델을 적용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저 리뷰에 대한 MLP도 좀 더 추가적으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멤버입니다. 그리고 진석이, 지용이, 그 다음에 혜림님, 세영님, 준영님, 윤종님 모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발표 들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연을 통해서 발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투몰리에.ml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음식과 함께 그 다음에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고요. 당도는 적당히, 탄닌도 적당히, 바디감을 좀 더 전 선호하고 산도는 좀 낮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래와 같이 이제 추천이 되게 되는데요. 뭔가 여기서 산도가 좀 낮고 모두 바디감이 좀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제 밑에 리치피쉬, 셀몬이 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여러분께서도 한번 다양한 시도를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